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집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오셨죠. 하지만 다 그리고 나면 아직도 내 실력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집은 그리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 선은 아이 레벨이라고도 하고요. 쉬운 말로 눈높이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위에 있으면 눈높이가 위에 있는 거고, 이 선이 아래에 있으면 눈높이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 눈높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건 세 번째 방법으로 건물 그릴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건물의 정면부터 그려볼 텐데요. 사실 똑바른 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긴 선은 한 번만에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 끊어서 그려주세요. 한 번 끊어서도 힘드시면 두 번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할만하죠? 그리고 선이 좀 삐뚤어져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건물 정면이 완성이 되었으면 창문을 그려볼 거예요. 창문을 그릴 때도 가이드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창문을 그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창문의 위치나 비율을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건물의 정면은 그리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면의 건물을 실제감, 원근감이 살아있는 입체로 재탄생시킬 거예요. 어떻게요? 점을 이용해서요. 아까 처음에 그려놓은 눈높이 선의 좌측이나 우측 멀리에 점을 하나 찍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소실점이라고 부르고, 또 건물에 사용되는 가로선은 모두 이 소실점으로 향하게 그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 정면과 소실점을 선을 그어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창문 가이드 선도 소실점으로 쭉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이 선들을 가이드 선으로 활용해서 건물의 옆면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로선은 무조건 수직선으로 그려준다. 두 번째, 가로선은 무조건 소실점과 연결된 가이드선과 일치되게 그려준다. 이거 두 개만 지키면서 그리면 됩니다. 건물의 옆면에서는 세로선이니까 수직선이죠. 그리고 건물의 꼭대기는 가로선이니까 소실점 가이드선에 일치되게 그려줍니다. 바닥선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선에 일치되게 그려주시고요. 창문의 세로선은 수직선, 창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로선이니까 가이드선과 일치되게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그려 나가 주시면 되겠죠. 이왕 그린 거 이 건물 주변을 좀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상가들을 그리고 길도 좀 표현을 해줘서 간단한 상가 풍경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건물을 완성해 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높이 선을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정면을 다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건물의 모서리만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에서는 건물의 정면은 투시가 적용되지 않고 평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면도 투시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는 하나였던 점을 이번에는 하나 더 그려서 두 개의 점을 그리겠습니다. 양옆에 소실점을 하나씩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건물의 가로선은 모두 소실점 가이드선과 일치시켜 주시고요. 세로선은 모두 수직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건물의 세로선은 이렇게 양쪽에 수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가로선은 소실점 가이드선과 일치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의 양쪽으로 투시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창문과 출입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건물의 세로선과 가로선의 방향을 어떻게 그리느냐 꼭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건물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주변의 건물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소실점이 하나일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게 늘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소실점이 있는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왼쪽까지 가이드선을 그려서 형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림은 신경 쓴 만큼 좋아지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려 나가세요. 공들인 만큼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도 완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소실점 하나로 그린 그림과 두 개로 그린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점으로 그렸다고 해서 1점 투시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두 개의 점으로 그렸다고 해서 2점 투시법이라고 해요. 1점 투시법, 2점 투시법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생각하셨을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부르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럼 왜 이렇게 그리냐는 의문도 생기실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실제와 같은 느낌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죠. 실제와 같다는 건 원근이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원근을 쉽게 설명드리면 가까운 물체는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원근을 규칙에 맞게 어색하지 않게 그려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투시도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방법을 다 그려보고 나서 원근이나 투시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도통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먼저 그려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더 잘 가니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데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까지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는 3점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점은 사람이 바닥에 완전 엎드려서 고개를 살짝 들거나 아니면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선은 아니고 주로 영화나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시도법인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변화를 줘서 눈높이 선을 아래쪽에 그려주고 그리고 눈높이 선 양쪽에 소실점 2개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서리를 그려주고 소실점과 건물의 가로 세로선이 될 만한 곳에 가이드선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선에 일치되게 건물과 창문, 출입문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건물을 조금 과장해서 웅장함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눈높이 선을 위쪽에 그려주고 세 번째 소실점을 아래쪽에 찍어서 그려볼게요. 우리가 영화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드론샷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드론이 도심을 훑으면서 천천히 지나갈 때 이런 투시도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 투시는 좀 독특한 시선이죠. 오늘은 이렇게 평범한 사각형 집에서 벗어나 점 몇 개만으로도 실제감이 살아있는 건물 그리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실점과 가이드선들이 조금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간단한 직육면체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만약 펜드로잉을 좀 더 쉽고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을 몇 배로 성장시켜줄 쉽고 재미있는 드로잉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